자, 여러분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까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한번 볼게요. 의원내각제가 갖는 장점이 무엇이냐? 자, 의회와 행정부가 다 비슷한 놈들이라 그랬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어떤 의회나 행정부 중에 어떤 한 명이 한쪽을 가로막지 않아. 당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내각이 정치적인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라는 특징도 가집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어디에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 대통령제의 대통령 한번 봅시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적도 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탄핵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였어요. 그런 탄핵을 겪지 않으면 웬만하면 진짜 잘리지 않습니다. 이 임기의 고정성 때문에. 근데 내각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수틀리면 잘리거든요. 내각 이제 의회가 갖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인해서 잘 잘린단 말이야. 좀 잘못했다 싶으면 이제 잘려요. 그래서 대통령제에 비교해가지고 정치적인 책임이나 국민의 요구, 여론에 민감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행정부 간 정치적 대립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각 불신임권이랑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서로 이제 자 자르고 그래가지고 다시 뽑히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이 사실 엄청나게 많지도 않은 게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 방금 전까지 얘기했듯이 다수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여기 얘기했던 요 단독내각의 경우에는 입법부에 있는 놈들도 이제 빨간당, 행정부에 있는 놈들도 빨간당이라 그랬지. 그래서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거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얘네의 독주야. 근데 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잖아? 그래서 아까 좀 전달이 하던 것처럼 요 열림 내각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경우에는 뭐가 나쁘냐. 이 경우에는 자, 빨간 애들 3마리, 얘네 2마리, 얘네 2마리, 초록 애들 1마리,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네에서 자,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의견이 나왔어요. 얘네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의견이 처음에 보라색 당한테서 나왔는지 빨간색 당한테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도 당이 여기저기 묶여가지고 가니까. 요런 두 명의 당이 묶이면 다행이게요. 막 다섯 개의 당이 묶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당이 묶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야, 빨간 당이 얘기한 거잖아. 아니야, 파란 당에서 먼저 얘기 나온 거잖아.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게 돼요. 아까 사례로 생각하면 다 빨간당일 경우에는 어찌됐건 우리 빨간당 안에서 나온 얘기니까 빨간당이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얘네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해야 될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열림내각 성립 시에 또 한 가지의 단점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전국 불안할 수 있어요. 나는 사회문화를 좋아하는 당이야. 나는 법과 정치를 좋아하는 당이야. 헐,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난 경제를 좋아하는 당이야. 이런 당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헐, 그럼 난 추러스를 좋아하는 당이야. 나는 도넛을 좋아하는 당이야. 이런 식으로 당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당이 어떤 당인지도 모르고 이 당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해집니다. 세금도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이 내각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까 사진을 다시 볼게요. 국민이 입법부만 선택하지 국민이 내각, 즉 행정부를 선택할 수가 없죠. 행정부는 누가 뽑는다? 입법부가 이제 총리를 선출해가지고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라서 국민이 행정 권력, 우리의 살림을 해줄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국민이 행정 권력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대통령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의원내각제 어떻게 좀 들을만 했나요? 들을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게 들을 때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힘 꽉 주고 외우셔야 됩니다. 대통령제로 진짜로 넘어갈게요. 대통령제 사진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완전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아니고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예시는 미국입니다.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입법부를,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부, 대통령을 뽑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국민에 의해서 뽑히는 만큼 서로한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고 자 너네 잘해 너네 잘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각자의 영역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성립 배경은 뭐냐? 영국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까 봤듯이 의원내각제, 의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독립한 만큼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걸로 가고 싶다. 플러스 내가 우리 식민지였을 때 영국을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의회를 하지만 우리 다수당의 횡포? 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물의 그 밥,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뽑고 비슷한 당이 비슷한 당 해가지고 그런 정치 안 할래. 우리는 엄격하게 따로따로 권력 분립이 되는 정치 할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존재하는 대통령제를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취지가 조금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구성 방식을 보겠습니다. 정부 구성 방식. 입법부 또는 의회. 이 사람들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행정부대가 방금 전에 했던 설명 또 하고 있네. 의회 선거랑 요거랑 별도의 또 다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요.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빨간색 말고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쌤이 초록색을 좋아하거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강요 또는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기억해 봅시다. 입법부는 의회고요. 의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을 했는데 용어를 국회로 쓰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내용은 입법부 또는 의회로 써야 되고 우리나라에 한정지어서는 국회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랑 내각이랑 정부는 같은 거예요. 웬만하면 행정부 또는 내각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강요 또는 장관 이거는 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법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글이 많아. 이럴 수가. 자, 특징. 차근차근 하다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입법부랑 행정부가 별개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자꾸 나와. 똑같이 나와.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따로 구성되니까 합쳐져 있지 않아요. 권력 분립적입니다. 앞에 거를 다시 보자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자 선거 한 번 하고 얘네가 얘네를 뽑아요. 비슷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역할도 어디 나오냐? 역할도 비슷하다 그래서 의회 의원과 내각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비슷한 역할 법률안 제출권을 둘 다 가집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회 의원만 가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볼게요. 의원과 강요를 겸직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왼쪽에 있었던 이제 의회랑 오른쪽에 있었던 행정부 또는 내각 이거를 겸직하는 게 불가능해요. 얘네는 어차피 따로 뽑히고요. 얘네의 모토 자체가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로 가면 권력 분립이 깨지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의원을 해서 강요를 하고 싶으면 의원을 관둬야 되고요. 강요를 하다가 의원을 하고 싶으면 강요를 관둬야 되고요. 이런 겁니다. 겸직 불가능. 그 다음으로 의회 의원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집니다. 자, 의회가 우리 입법부. 아까 용어로 의회 이퀄 입법부였죠. 그래서 의회 법을 만드는 의회 의원만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야 너네는 살림하는 놈들이잖아. 너네가 왜 법률안 제출권 가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힌 우리만이 의회 의원이야. 너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너네 뽑아준 거잖아. 우리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 의회 의원만 법률안 제출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얘네가 가지는 권력들이에요. 권력들을 상당히 겹치지 않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런 행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행정부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런 권력 분립
상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너네 일하려면 너네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허락 맡아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게 각종 동의 승인권이고요. 탄핵소추권 이거는 고위공직자 여기 행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자를 수 있는 거 탄핵할 수 있는 거 탄핵소추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정조사는 여기 행정부 감사 조사하는 거고요. 입법권을 독점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의회 의원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법률안 제출권, 법을 만들 권리를 독점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의회가 이런 걸 가져. 이제 행정부의 대빵인 대통령은 뭐를 가지냐? 대통령은 그러면은 얘네가 만드는 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야 될까요? 노, 아닙니다. 여기는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얘네 의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얘네가 법률안을 만들어도 진짜 쟤네 너무 이상한 법률 만들었어. 그러면 자 빠꾸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합니다. 아까는 국가원수는 대통령 또는 이제 군주였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나 수상이었죠. 여기는 여기에 대빵이 총리나 수상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자 국가원수 이게 일치한다. 이거를 뭐 아니다. 이론적 정통성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있는 용어는 아니다. NG네 NG. 이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이 보충을 한번 볼게요. 4번. 대통령제에서 자 우리 의회는 어떤 거 가지고 대통령은 어떤 거 가져요. 이걸로 상호 견제를 합니다. 아까 요거랑 비슷한 구조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 여기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서로를 견제해요. 여기서는 의회는 뭐를 가지고 대통령은 뭐를 가지고 서로를 상호 견제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권이나 의회 해산권이 없어요. 왜 없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의회랑 자, 내각, 행정부는 서로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거라고 했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얘 뽑으면 얘네가 얘 뽑는 건데 지금은 국민이 얘도 뽑고 얘도 뽑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여기에 의회가 있고요. 여기 행정부가 있고요. 여기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얘네를 뽑아줍니다. 국민이 얘네를 뽑아줘요. 자, 뽑아줬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자, 너네 잘할 수 있지. 내가 너네 믿고 뽑는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얘네, 의회는 자신들을 믿고 뽑아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돼. 이거 이해 가죠? 의회는 의회를 믿고 뽑아준 국민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요. 그리고 자, 여기 행정부 내각은 또 의회에서 얘네를 또 믿고 뽑아준 거잖아. 그래서 얘네한테 정치적 책임을 져요. 근데 자 국민이랑 얘네랑 국민이 얘네 뽑았어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으니까 대통령제를 다시 봅시다. 여기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이제 입법부 뽑아줍니다. 뽑아줬다는 거는 얘는 입법부는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 대통령도 뽑잖아.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짝대기가 없는 얘네 둘끼리 정치적 책임을 질까요? 안 지죠. 우리 완전 따로 뽑힌 사람들인데 왜 서로한테 정치적 책임을 져요? 그 얘기예요. 서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국민들에게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우리 불신임권이나 의회해산권은 그런 거거든.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자 책임져 잘라 이런 건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장단점 한번 볼게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자 장점은 정책의 연속성이 높다는 겁니다.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자 우리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 해산권이랑 내각 불신임권으로 보통 우리가 내각 불신임권이랑 의회 해산권을 하나만 쓰진 않고 한 명이 이제 자 너네 불신임해 하면은 또 한쪽은 또 거기를 또 잘라요. 그래가지고 완전 공백 상태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도 없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원래 하기로 했던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기가 보장된다 그랬어. 진짜 어쩔 수 없는 탄핵 이런 경우를 빼고는 임기가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 높습니다. 쉽게 잘리지 않으니까 하려던 거 그냥 쭉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내각제랑 비교해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빨간당이 됐고 또 빨간당이 됐어. 그래서 막 다수당이 나 이렇게 할래 하면 다른 당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얘 따로 쟤 따로였어.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견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의회 다수당이 자 다수당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자 우리 법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해도 대통령이 너네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면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은 뭐냐? 대통령 똑같은 임기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를 많이 봤죠 우리는.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 정치 또는 오만, 독선 이런 것들이 출현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다음에 의회와 행정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의회랑 행정부가 거의 같은 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선 따로따로 뽑히는 것인 만큼 얘네 둘이 만약에 싸운다? 그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피 터져요. 그렇고요. 그 다음 거는 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